안녕하세요. 매일 책 읽는 서선배입니다. 100일 100독 77번째 시간. 우리는 모두 자살사별자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세 번째 책인데요. 책 읽기 전 제목을 보고 자살사별자는 무슨 뜻일까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살과 이별한 사람이란 뜻일까? 자살과 멀어진 사람이란 건가? 라고 혼자서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자살사별자는 자살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면 이런 책을 읽은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리뷰를 봄으로써 자살사별자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살사별자입니다. 그저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자살사별자들에게 자살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저 남의 일인 줄 알았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제가 겪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자살 소식은 작은 고모부의 부고였습니다. 자살이란 단어가 참 섬뜩하게 느껴졌죠. 평소 친분이 많지 않음에도 그분의 짓눌렸던 삶에 대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별말 없이 저녁을 먹고 나온 기억이 남네요. 자살사별자의 범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자살 유가족, 친척, 친구, 지인, 치료자, 동료, 그리고 영향받은 사람들, 노출된 사람들까지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유명인 자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자살에 대한 기억은 대통령과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을 죽음까지 몰고 갔을까?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며칠을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별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 영상을 보면 자살자들의 사전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평소와 이상함을 알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남겨진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선생님, 눈을 뜨면 시계만 바라봐요. 시간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오늘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 남긴 말인데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또 자식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조차 몰라 스스로 왜? 야는 자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시간이 무겁다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로 들립니다. 자살사별자에게 위로를 건넨다면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사인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애도는 시작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단어가 유족에게 남긴 상처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물을 수도 답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니? 유족들은 용기를 내라. 정신 차려야지. 받아들여야지. 기운 내야지. 하는 슬픔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말들이 매우 힘겹다고 합니다. 대신 얼마나 힘든지, 힘든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고 하네요. 자살사별자 자조 모임에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 꼭 유족 권리 장전을 읽고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마지막이 나는 살 권리가 있다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자살사별자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 오죽하면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사로 남겨질 가족들의 상실감까지 혹시나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나쁜 마음 먹은 사람에게 이 포스팅이 노출되는 행운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당신의 고통이 가족에게 넘겨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주세요. 우리는 모두 자살사별자입니다. 7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